얘들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 수학적 재능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간다도 수능에서 2등급이 안 나와. 이게 너희를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들이 워낙 수학을 잘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는 맞는데 우리한테는 잘못된 방법으로 배웠을 거야. 너네 보통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맨 위에 있는 뭐 대표 유형, 이걸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풀어주시지? 그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숫자만 바꾼 문제는 너네가 풀고 뿌듯해하는데 조금 응용된 바로 아래 문제만 해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 밑에 응용된 문제는 아예 못 풀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너네가 틀린 이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우리는 암기를 하지. 대부분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암기의 공부야. 근데 시험 문제는 어차피 이 문제들이랑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암기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 하나를 알면은 다른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그런데 우리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수학이라는 걸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나도 이런 암기식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치동에 학원까지 다니면서도 수능에서 6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어. 근데 내가 재수할 때는 내가 수학적 재능이 없다라는 자기 객관화가 되고, 재능이 없어도 문제를 풀 때 정확한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노력해가지고 1등급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 그래서 오늘은 이 수학 문제를 푸는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볼게. 이것이 수학이다. 일단 너희가 정확하게 수학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고 대표 유형을 풀어주시기 전에 너희가 풀 시간이 있어야 돼. 뭐 오래도 필요 없어. 한 2, 3분이더라도. 어차피 나는 2, 3분 줘도 못 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그래. 그리고 쉬운 문제 틀리면은 조금 꼽주는 분들도 있는데, 개념을 처음 배우고 나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거고, 공부라는 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직접 생각해가지고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답지나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서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이걸 연습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진짜 쉬운 문제부터 너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게 약순환의 시작이거든.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을 암기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일정 점수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 학원에서 수업할 때 처음 보는 유형 무조건 시간을 주고 생각해 보라고 해. 당연히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그리고 바로 내가 문제를 풀어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풀이를 시작하는지부터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너네가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를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을 거야. 너희 이때까지 대부분 무지성으로 그냥 수학을 암기로 공부했거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방향성 그리고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더라?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 마인드가 돼야 되거든. 이게 되게 사소한 차이 같은데 엄청나게 다른 공부야. 앞에 거는 단순하게 암기하겠다 이 뜻이고, 암기하지 않은 거는 풀지 않겠다, 이거랑 비슷하거든. 근데 뒤에는 이제 스스로 사고하는 공부를 한다는 뜻이니까. 이런 마인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면은 너네가 틀린 문제 해설을 들을 때 단순하게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부분을 몰라가지고 다음으로 못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설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혼자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네가 암기한 거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를 최대 5분이야 노베이스는 1, 2분만 하고 그 정도만 생각한 다음에 답지를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답지를 덮는 게 아니라, 답지에 내가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다음으로 못 넘어갔구나, 그 부분을 체크하라는 얘기야. 뭐 답지를 절대 보지 마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희한테는 헛소리야. 아니 뭐 센 B단계 3문제 모르면은 그 문제를 뭐 3, 4일 동안 계속 볼 거야? 그런 건 의미가 없어. 답지를 보긴 봐야 되는데, 너네가 답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틀렸다, 그러면은 답지에서 아는 내용, 그리고 내가 한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어느 부분이 내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거든. 아니 그 부분만 알았을 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럼 이 모르는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설을 볼 때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 아니라, 내가 왜 위의 조건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못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 아니 아까 수학은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자, 내가 수학 문제들을 유형별로 암기하지 말라는 거지, 조건에 대한 해석 방법 그리고 발상은 암기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건 암기하는 게 맞지. 사실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암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너네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 유형들을 암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뭘 암기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는 거야. 이 수학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발상부터 쓰는 법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네는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 그리고 답을 찾는 과정은 이쪽이야. 근데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너네가 이 문제에 나온 조건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걸 막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에는 필요도 없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쓰고, 중학 도형 성질도 막 쓰고, 내가 아는 것들을 그냥 쓴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수능에 나오는 이제 쉬운 문제들, 그리고 본인이 암기한 문제는 풀리지. 왜냐면은 그런 쉬운 문제들은 답이 여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까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이 이만큼일 때랑
이만큼일 때를 비교하면은 내가 아는 암기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수도 같이 올라. 그래서 암기로 공부해도 3점짜리 웬만한 문제들이나 4점짜리 초반 문제들까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겠지. 2025학년도 수능 공통 문제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일단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도 금방 맞출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단답형 넘어가서 16번, 17번, 18번, 19번까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딱히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암기식으로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야. 여기에서 조금 더 멀리 간 문제는 12번, 13번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 12번, 13번보다 조금 더 먼 문제가 14번 정도까지 있어. 그래서 너희가 방향성을 설정 안 하고 공부했는데 만약에 12, 13, 14 중에 실력적으로 맞춘 게 있다? 너네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딱 이 정도까지만 맞을 수 있어. 무풍 문제 뭐가 있어? 이거보다 멀리 있는 20번, 21번, 22번, 15번 이런 문제들은 풀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은 문제에서 답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단순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개념 외에 간접 범위 고동수학이 들어가거나 다른 수완수투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성을 설정해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이 문제를 이런 답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자, 이 방향성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2025학년도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기준으로 정답률이 6%고 기하는 17%, 수학을 잘하는 미적 친구들은 33%로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문제였어. 그래서 잘못된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들아 이 문제를 보고 너네가 방향성 없이 문제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해봤자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지수함수가 y는 x와 만나는 점을 k라고 두고 x가 k보다 큰 범위에서 얘와 얘를 만족한다는 조건이 문제를 보고 방향성 없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때 방향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이 지수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본 다음에 y는 x 직선과 교점이 어딘지를 보고 일단 k값을 찾아야 되고 이 구하는 답의 형태에 맞도록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합성함수를 통해 가지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이는 걸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분명히 답이 이쪽에 있고 이 답을 가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단순하게 내가 공부한 지수함수 문제들 풀면서 암기한 내용 그것들 있잖아. 그것도 통해 가지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함수네. y는 x랑 만난다고? 뭔가 로그 함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역함수랑?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 방향성 자체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방향성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아니지. 아까 말한 그 원 안에 있었던 쉬운 문제들도 이런 방향성을 갖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12번 문제도 대충 막 등차수를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게 수열의 합이고 또 수열의 합을 구하래잖아. 그러면은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 내용 토대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b의 n 플러스 1분의 a의 n은 2분의 1 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질 거 아니야. 이 13번 문제도 물론 이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fx를 열심히 계산부터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쭉 봤을 때 구하라고 한 내용이 b-a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저 직선에서 fx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 너네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방향성이 맞는 거고 이 14번 문제도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다 구할 수가 있잖아. 길이비나 넓이비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넓이의 최대값이 되려면 어떤 발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들을 풀 때 쉬운 문제들도 방향성을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방금 말한 12, 13, 14번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 맞추려면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훨씬 더 적은 시간 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토대로 공부하는 게 올바른 공부라는 거야. 이게 왜 올바른 공부냐? 간단해. 고난도 문제 풀려면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방향성을 갖춘 공부를. 이것이 수학이다. 자, 너희가 수능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추론 능력 그리고 방향성을 갖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항상 인지를 하고 공부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다? 바꾸라고. 근데 당연히 이거 어렵겠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항상 말하는 발상노트야. 발상노트가 뭐냐면은 간단해. 문제에서 얻어야 되는 조건 해석 방법 그리고 발상을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야. 그거는 방향성이랑도 연관이 있겠지. 항상 수학에서 암기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학에도 분명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나는 그거를 발상노트를 통해서 암기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었지? 좋아요 꼭 눌러주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답글 달아주거나 영상으로 답변해줄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